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 2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역배열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제가 보는 패턴, 장기선 패턴,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자, 제가 보는 장기선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에서 이걸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시는 게 아니라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일단 주수로 따지면 52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1년이면은 240일이죠. 그리고 반년 6개월이면은 120일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장기선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선 같은 120일선에다가 60일치를 더해서 180일선, 그리고 1년치인 240일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1년 반이 360이죠. 그리고 다시 2년은 480일입니다. 그리고 2년 반이 6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깔고 제가 이제 주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 선을 갖다가 다 변경한 선을 쓰고 있어요. 물론 481선, 361선, 241선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만은 얘네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요 수치들을 갖다 좀 바꿔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알려드리는 이유, 제가 사실은 2, 3개월,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표준 기본이 되는 이 240일, 180일, 360일 요 선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내 이 선들에서 조금씩 수치를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전부터 제 방송 혹은 제 차트를, 제가 보는 차트를 봐오신 분들은 조금 선이 좀 세분화되긴 돼서 좀 세세하고 좀 명확했는데, 그 선들이 없으니까 약간 좀 두리뭉실하지만은 뭐 내내 비슷하네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메디톡스는 아마 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 옛날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이거다라고들 하실 거예요. 뭔가요? 이거 어쩌면 뭐죠? SK 머티리얼즈 패턴이요. 맞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제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는 거를 갖다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SK 머티리얼즈 패턴을. 자, 이 SK 머티리얼즈 패턴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검증이 됐어요. 제가 지난 2012년, 13년부터 블로그를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카페에도 3개 정도 운영을 해봤고요. 해서 그동안에 SK 머티리얼즈 패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시한 종목들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어차피 이거 제가 거짓말하면은 기존부터 내내 저를 이렇게 봐왔던 분들이 다 개구라라고 다 이랬을 텐데 제가 그런 욕먹을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거의 10개 중에서 정말로 7, 8개 정도는 거의 대부분 갔어요. 주식판에서 확률로 따졌을 때 51%의 확률은 굉장히 크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51%, 승률이 51%만 돼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SK 머티리얼즈 패턴은 51%가 아닌 10개 중에서 정말 7, 8개, 뭐 시장만 괜찮다면은 거의 10개 중에서 한 8, 9개는 갈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0여 개 이상에서 많게는 뭐 한 3, 40개, 4, 50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한때는 막 찾으러 다닌 적도 많았었어요. 자, 이 SK 머티리얼즈 패턴이 지금 현재 메디톡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1시간짜리 방송을 몇 편이었죠? 보통 한 20몇 편을 만들어가지고 카페나 블로그에다 막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사만 가지고 설명한 방송이에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뭐하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항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예, 이런 것들은 또 숙지해서 다 써먹으시는 거예요. 예, 왜 요번에 나왔지만 나중에도 또 이런 게 또 요런 류의 방송을 또 하거든요. 다른 종목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게 돼요. 제 눈에 띄면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다면은 본인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주봉에서 9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예, 장기 추세선이라 할 수 있어요. 90주선이 우하향을 한다는 건 그만큼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90주선에 실제로 저항을 받아서 미치도록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과거에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에다가 한번 90주선을 대입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정도로 90주선에서 때려맞고 내려갔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였던가 그럴 겁니다. 이 90주선이라는 게 실제로 그럴까요? 예,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90주선이거든요. 예, 2011년도 고점을 찔렀어요. 사실은 그 앞에서 고점 찔렀습니다. 저 앞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가만히 보세요. 90주선에서 어떻게 돼요? 반등에도 계속 두들기 맞죠. 90주선에서, 그죠? 여기는 120주선에서 두들기 맞지만 그 전에는 90주선에서 두들기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90주선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90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90주선에서 90주선을 뚫는다라는 거, 요것만 보고 실제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셔도 밑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반등하는 그런 종목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만 응용을 해도요. 예, 그만큼 9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90주선의 주가 밑에 있다라는 건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90주선을 돌파했거나 90주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때요? 아직 살아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뒤에는 그 뒤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렇게 볼 때 밑에서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까라고 하는 종목은 무조건 주봉에서 90주선부터 확인해요. 90주선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메디톡스예요. 지금 메디톡스 어떻습니까? 90주선입니다.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만 보여드렸더니 두산 인프라코어가 단주하시죠? 아닙니다. 예, 과거에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 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90주선이 맞습니다. 90주선 응용할 만해요. 자, 90주선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약 12% 정도 상승했고 오늘만 해도 지금 현재 시간 9.8%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만 보면은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선 중에서 제가 선언한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선들 중에서 딱 600일선을 제외한 180일부터 480일선까지가 한 곳에 몰려드는 시점이에요. 즉 몇몇 가지 뭐가 있죠? 공식이 있죠?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식은 뭐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반에서 반의 반토막 이상, 즉 최소 반토막 이상입니다. 최소 반토막 이상. 웬간에서는 3분의 2 혹은 4분의 3까지 나가리난 표현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튼 그만큼 많이 오랜 기간 많이 빠져야 돼요. 저는 이 기간을 볼 때 어느 정도로 빠지냐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빠져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한 뒤에 옆으로 기어주는 시점, 박스권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시점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을 말해요. 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죠? 실적과 관련된 종목이어야 됩니다. 실적이요, 실적. 이 실적이 아니라 개별 재료주, 이 재료주 같은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별로 선호 안 해요. 무조건
실적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오랜 기간 있었더니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실적 터닝 하나 보다. 이런 게 있어야지 무슨 재료가 있다더라. 재료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또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SK 머티리얼즈 패턴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데 SK 머티리얼즈가 과거에 이런 유사한 패턴으로 갔었어요. 그 SK 머티리얼즈를 설명할 당시, 그때 당시 설명할 때는 다른 식의 이름을 불렀는데 원체 너무 많이 잘 가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잘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요렇게 쭉 내려온 뒤에, 즉 1년 반에서 2년 동안 장기간 내려오면 장기선들이 따라서 이렇게 역벌이 돼가지고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가는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 뭐가 되죠? 예, 이 장기선들이 하나둘씩 우하향하던 선들이 이렇게 우하향하던 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기어주게 돼요. 선이 하나씩 내려오면서 모여줍니다. 하나씩 이렇게 모여져요. 그 기간에 장기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90주선 있죠. 90주선과 이 내려오는 48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즉 보시면은 지금 481선은 어떻습니까? 22만 5천원, 22만원 정도에 있죠. 아직 그 근처도 못 왔어요. 이미 90주선에 박혀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181선이 어느 정도 다 내려온 뒤에 90주선을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잡는 거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거의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물론 올라타는 듯 싶다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빠지더라도 뭐예요? 예, 밑에서 장기선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1, 2개월 이내로 웬만하면 다시 재상승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맞아? 예, 올해도 이런 종목 하나 제가 잡아드렸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현대로템 보면 돼요. 요렇게요.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1년 반 이상을 하락을 했어요. 최고점은 5만원입니다. 예, 45,000원. 45,000원에서 얼마까지? 예, 최저점은 만원 이하로 빠졌어요. 4분의 1 토막 났죠?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밑으로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을 빼면은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박스권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요 급락했던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예, 요때를 싹 제외하면은 사실은 여기부터 뭡니까?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요 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어떻게 되죠? 12개월가량의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봉을 보십시오. 90주선에서 밀렸죠.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에 어떻게 돼요? 90주선 슬그머니 올라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봉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렇게 생겼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일봉 흐름은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그죠? 요런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90주선을 올라탄 걸 확인하고 요런 자리에서 실제로 잡았나요? 잡았니? 너 잡은 거 맞죠? 예, 잡았었어요. 예,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카페 회원님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잡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요. 그럼 이것만 있니?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실제로 SK 머티리얼즈 패턴인데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보여드린 종목들이 상당수 많았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어디서 제가 어느 구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옆으로 기죠. 그러면서 선이 하나 둘씩 이렇게 깔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깔려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터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뭐 공식이 좀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서 장기선 600일선까지를 갖다가 완전히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600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예, 만약에 내려왔다 이러면 한 번 더 쳐주고 여기를 터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상승을 못했다 아니면 그건 아웃인 종목이 돼버려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때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갔죠.
SK 머티리얼즈 패턴을 할 때 당시 많이 보여드렸던 종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종목이 되게 저기 했던 종목인데 되게 오래된 그런 종목이지만 근데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그때 하셨었어요. 그 종목을. 예,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 세미나도 했었거든요. 오프라인 세미나 때도 이 종목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이 미래컴퍼니에요. 미래컴퍼니. 예, 미래컴퍼니요. 이 미래컴퍼니를 SK 머티리얼즈 패턴입니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맞죠? 예, 여기서 밑으로 쭉 까이고 옆으로 기주고 그 다음에 선이 하나씩 깔리죠. 깔릴 때 올라타요. 예, 올라탄 다음에 그 뒤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견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못 견뎌요. 죽어도. 전 못 견디는데 그런데 실적주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K 머티리얼즈 뭐가 됐든 저는 일단 매수해서 10%든 40%든 50%든 100%든 200%든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다 먹으려고 들면은 사실은 이건 신이죠. 그죠? 저 못 먹어요. 죽어도요. 이거요. 못 견뎌요. 이거 어떻게 다 견뎌요. 그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가 본격 상승,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쪽 부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냥 옆으로 긴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자 보시면 선을 어떻습니까? 안 깨죠. 종가상으로 안 깨요. 이렇게 안 깨고 이걸 버티느냐 못 버텨요. 저요. 못 버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보십시오. 얘도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탔잖아요. 그죠? 장기선에서 올라타죠. 안 깨고 있잖아요. 안 깨면서 상승을 신호해요. 상승세로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 선호하거나 아니면 대세 상승을 시작한다. 라는, 그러면서 실적주다. 어떤 재료주나 테마주, 정치인주 이런 거 말고요. 기대감만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메디톡스로 가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거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냐면 여기서 좀 출렁출렁 거리면서 90주선이 조금 더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90주선 올라탈 겁니다. 90주선을 완전히 올라탔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때 본다라는 거예요. 좀 위에서 잡더라도. 왜? 여기서 잡으면요. 뭐예요? 다시 되밀릴 수도 있고요. 되밀린다는 게 밑으로 계속 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메디톡스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몇 개월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SK 머티리얼즈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발견했다 싶으면은 바로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이거는 1, 2개월 뒤쯤에 한번 보자. 혹은 3, 4개월 뒤쯤에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그 관종에다 놓고 매매할 대상으로서 관종에다가 놓고 관리를 했었던 관리를 하곤 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실제 매매했던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원체 회원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린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이기 때문에 또 얼추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또 이렇게 방송을 하죠. 방송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보통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딱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올라타고 90도까지 올라타고 또 1, 2주 동안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면서 이러면은 좋은 흐름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잡았는데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90주선에 밀려 이러면서 밑으로 빠져요. 그럼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빠져요? 한 마이너스 한 10% 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괜히 잡았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결국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얼추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허나 제 기준의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것들 응용 한번 해보세요. 응용하신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쉽게. 반대 개념도 있죠. 정배열로 이렇게 있는데 선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요.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가가 뻥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딱히 요즘
머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예,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종목들 많았어요. 뭐 그 동서라는 종목 있죠. 동서라는 종목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라는 종목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반대 개념이면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죠. 앞에서 상승해주고요. 이렇게 상승해주고 선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한 권으로. 예, 몰려들면서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는 예, 그런 흐름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 자그마한 종목 뭐가 있는데 제가 MDS 한컴 MDS인가? 한컴 MDS 예 맞네요. 한컴 MDS가 아마 거의 정확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죄송해요. 제가 하도 오래되고 정별 종목을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다 역별로 다 이용해 볼만 하죠. 예.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예, 이 기억들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마 여길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선들이 한 군데 몰리죠. 이게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600일선은 거의 무시를 하고요. 나머지 181선부터 481선이 한 곳으로 몰리는 시점. 이 시점에서 주가가 더 이상 그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잘 버티면은 요 시점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요건 반대 개념이죠. 그죠? 밑으로 올라오는 선이 어떻게 해요? 주가를 위로 올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장기선들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뚫은 힘 때문에 위로 쭉 뻗어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 이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건 주로 이제 분봉에서 많이 제가 이용하는 거라서 일봉보다는 예, 근데 일봉에서도 간혹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말 정도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될 거예요. 꽤나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